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다른 부처도 다 밝혀질 것이다. 중앙일보는 재연된 적폐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측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 문화일보는 검찰 수사로 빙산의 일각 확인된 문정부판 블랙리스트 라면서 제목을 달고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비판을 가하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비평할 내용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법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 편향도 모자라 비판 언론 공격까지 하는 방송들이라면서 방송이 전 정부의 입장이 다른 언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을 비판하고 있네요. 세상에 상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 기능에 타 언론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없는 것이죠. 사실 보도, 그것을 이제 어떤 왜곡하거나 편향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적인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보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공격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도를 한 척과 또 그것을 보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입장이나 그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타 언론사의 얘기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트럼프 북핵 미사일 실험 원치 않을 뿐이라니 라고 제목을 달고 비판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마지막 북핵의 제거까지 긴장의 끈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성급한 제재 완화 분위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 없을 수도 있어서 우려된다. 결과 미진하면 미 의회 개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트럼프의 비핵화 이탈 시사, 북미 졸속 합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베트남은 핵을 보유한 적이 없고 개발을 시도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트럼프 북의 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도 그런 입장인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얘기되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죠.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양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핵 폐기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무엇인지, 북핵 폐기에 상응하는 그런 미국의 조치가 무엇인지 함께 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북한을 베트남식 개방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베트남의 개혁 개방과 북한의 개혁 개방이 똑같은 조건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나라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특히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전국가였고 완전 철수함으로써 종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과 베트남이 국교를 정상화했죠. 그러나
이 미국은 북한과의 이 전쟁에서 휴전한 상태입니다.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를, 전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과 미국은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베트남식 개혁개방 이것은 굉장히 다른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역전세난에 서민들 발동동 분쟁 조정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응해야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땜질식 문제 해결로서 이 주택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토지 공개념, 주택의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뭐 역전세난이 됐든 주택 부족 현상이 됐든 여러 가지 또 이 주택의 그 폭등하는 특정한 지역에 폭등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또 어떠한 지역에서는 분양이 되지 않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자기 자가 보유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내 통신도 혹시 확산되는 빅브로더의 공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의 불법 사이트 차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있네요.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 문제는 최근 정부의 정책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집단이든 이 정보 기술의 우위에 서면 빅브라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불법 사이트 차단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한편으로 이 헌법적 자유를 제약하는 점, 정부가 이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어떤 그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차단당할 수 있는지, 제약당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초등 방과 후 영어 공수표, 그 교육부의 그 국회 합작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새 학기에 맞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의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고 열악한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자녀의 영어 학습을 소외시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도 문제입니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에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서 글로벌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주장도 과도하죠. 물론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여러 나라들, 동아시아지 여러 나라들,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 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동남아 지역 가면 이 영미권의 식민지 이 지역의 나라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경제가 발전했다든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개념을 얘기할 때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거 그것이 글로벌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것이 글로벌화의 핵심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의되어야 됩니다.
외국의 경쟁력을 글로벌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천 지역이나 취약계층의 교육과 관련 소외 문제는 단순히 영어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의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교육의 소외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공유경제, 원격 의료,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물어보라. 또 한국경제신문은 온갖 역경 딛고 유니콘 날개 단 기업들의 박수 보낸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등 온갖 역경을 딛고 숙박 앱, 그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숙박 앱을 운영하는 야놀자가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가로 열고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입니다. 이게 1조 원 규모의 그런 규모로 이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멸경신문은 이재웅 소카 대표의 공유경제 대타협 비판 세계 듣기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해관계자와의 대타협을 강조한 홍남기 부총리 발언을 이재웅 소카 대표가 공경제를 무슨 대타협이냐, 문 닫을 것은 문 닫고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산업이 신장되어야 하고 그래야 핵심 성장으로 연결되는데, 지난 시기에 문 닫아야 할 산업하고 타협을 한다, 이런 부총리 발언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 있죠. 포퓰리즘 비판하면서 또 소비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콘도 현재 온갖 이 규제 등 온갖 역경을 딛고 일정 규모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유니콘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규제 속에서도 기업 가치 1조 원에 올랐다고 지금 이 사설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규제 완화나 폐지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규제에 관한 정부 역할을 포기할 것을 끊임없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의 그 무정부주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고 논리죠. 자본의 이제 극단적 이윤 극대화와 이 자본의 어떤 거대 자본의 집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빈부격차 양극화와 사회적 폐해를 역사적으로 낳아왔고 지금도 낳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규제 완화나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 정부가 이것을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략, 그 불투명한 전략 목표, 그 함정에 빠져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여당의 경국지모, 총선 아닌 나라 경제 걱정하는 모임 돼야 한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 모임이라는 약칭 경국지모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 돼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사설 제목을 달았는데요. 도대체 나라 경제라는 게 무엇인가? 그동안 이 자본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재벌과 부자들의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수출 대기업, 혁신 성장, 규제 완화, 그걸 위해서 노동 유연화, 노동의 양보, 어제 경산호에서 통과시킨
그런 여러 가지 탄력 근로자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자들의 경제인가 아니면 서민 경제인가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이 경제적 그런 본질과 현상에 대한 공부부터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그럴 생각도 없을 테고 그렇게 공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현안 입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 논리에 빠져서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 자본주의 모순의 문제, 자본주의 공황 발생 원인의 문제, 자본주의 역사 이런 부분을 공부하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 국책사업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대형 국책사업 경제 논리 철저히 따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 논리만 따지죠?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도 있는 거고 사회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환경 문제도 있는 겁니다. 경제 이윤,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이런 식의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윤은 최대 효과로 나와서 이윤이 극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자본에게는 사적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면서 사회적으로 손실을 또 그것만큼 극대화시킨다면 결국은 국가나 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측면에서 이걸 따져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히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규제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하는 약칭으로 이것을 면제한 수십조 원의 국책 사업을 면제한 문재인 정부의 최근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